정부 지원 사업은 너무 좋은 시드머니다. 한 5천만 원 정도의 전시 지원금하고 준수님 같이 콜라보한 것도 있어요. 디자인 지원 사업도 2천만 원을 줘요. 패키지 바꾸라고. 안 할 이유가 없죠. 대표님, 저희가 이번에 콘텐츠 찍기로 했잖아요.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획하는 사람이고 기획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말할 때는 브랜드 컨설턴트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사업인 웰니스 뷰티 브랜드 리솔츠를 런칭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꼭 첫 주제로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정부 지원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유는 돈을 버는 일이다. 정부 지원 사업을 안 받았었을 때의 나와 받았을 때의 내가 너무 변화가 커서 꼭 이 주제를 하고 싶었어요. 마침 시즌이기도 하고. 성과가 어땠어요? 24년 만에도 한 3.8억 정도? 현금이 3.8억이고 실제로 지원받은 건 한 5억 이상일 거예요. 2025년도 항상 최우수로 졸업했습니다. 몇 개를 지원하셔서 3.8억을 받으신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건 5개 사업, 그 다음에 12개 사업을 신청해서 7개 사업은 박람회 지원. 제가 작년에 미국 8번 갔다 왔잖아요. 그 중에 6번 정도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좋은 게 내 돈으로 박람회 못 가거든요. 박람회 부스비만 1,500만 원, 체류비 1,000만 원. 나는 한국에서 일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 그런데 뭐 지원을 해주니까 절감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라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 없으면 망해요.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생겨야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성장하고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근데 대기업 독과점이 너무 심한, 알잖아요. 이 국내 시장에서 개인의 사업가가 혼자서 성공해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라가 돕는 거죠. 넓게 봤을 때 좋은 기업 생기면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고 부자가 되면 나도 누리는 게 많아질 거니.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은 너무 좋은 시드머니다 인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과거에 제가 왜 지원 사업 헌터라는 그 안 좋은 네거티브가 있었냐면 이것만 따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환원이 안 되고 좋은 기업체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따고 나서 폐업하고 따고 나서 딴짓하고 하니까 이제 네거티브였던 건데, 사업자가 사업을 잘하고 있고 성장에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갚을 필요도 없고, 그 갚는다는 이제 개념은 좋은 사업체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업의 산업적 기여, 이 사업을 통한 경제적 기여,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좀 진행했었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서울 11기,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의 첫 시작이었고 지금 카카오에서도 팔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인데, 리솔츠라는 웰니스 뷰티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DDP에서 저희 회사가 한 2달 정도 큰 전시를 했어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전시 지원금하고, 그리고 리솔츠의 제품 중에 안티에이징 입욕제라는 컨셉으로 팔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팔고 있는 제품인데 특허 성분도 지원 사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그 다음에 준수님 같이 콜라보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품 개발비로 또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김준수님이랑 한 콜라보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김치 시즈닝 안태양 대표님이 갑자기 저한테 DM으로 대표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DM을 탁 보냈는데,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 사업이었어요. 여러 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아티스트를 골라서 내 사업을 매칭하는 사업. 코코넛 친구들이 여기저기에 막 소문을 내주면서 막 리서치 너무 좋아, 막 우리 준수 오빠랑 선셋 브리즈 콜라보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뜨더라고요. 코코넛 친구들 너무 사랑해요. 그 이후로 완전히 사업이 달라졌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대체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보통 지원 사업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매년 지원 사업이 겹치는 것이 한 7, 80%,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게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 지원 사업을 다 모아놓은 곳이 이제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나의 사업 단계, 예비 창업자 1년에서 3년, 4년에서 뭐 7년 이렇게 클릭하면 거기에 맞는 지원 사업이 쫙 나와요. 소위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지원 사업이 이제 상단에 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 조건이 많은 것들이 이제 하단에 뜨는데 그 안에서 하시면 되고, 1년치 지원 사업의 그런 전체가 나와요. 나한테 적합한 사업을 우선 골라냅니다. 거기 안에서 중복이 없는 것들을 또 남겨요.
그래서 그 남긴 거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것들을 쓰는 거죠. 보통 지원 사업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요. 그러면 첫 번째, 행정 서류를 먼저 준비한다. 홈택스에서 해야 되는 그것들 있거든요. 회사마다 10개 정도 되는데 그 서류를 무조건 먼저 하세요. 밤을 새주지 않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 못 구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사업 페이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지원 사업의 발주처라고 하죠. 기관의 키워드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2024년에 한 30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0개가 재밌는 게 제가 다 쓴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세트를 써놓고 그 한 세트를 30개 지원 사업에 맞게끔 조금씩 바꾼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리서치라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썼는데 농식품 벤처 그쪽에는 제가 어떤 꼭지로 쓰냐면 우리 리서치는 한국의 농식품 자원을 가지고 만드는 뷰티 브랜드야. 우리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원료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항산화, 그 다음에 뭐 R&D, 특허 열심히 준비하고 싶어 도와주세요 라는 꼭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식품부가 너무 좋아하겠죠. 왜냐면 농식품부가 필요한 건 농업 기술들이 많아. 우리 또 박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문제는 안 팔려. 기술이 결국에는 상업화돼서 사업이 되어서 막 팔려야 쌀알 하나가 100만 원의 가치가 될 건데 기술은 너무 많은데 이게 안 팔리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술 이전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서치가 농식품부에서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콘텐츠 관광에서는 김준수님을 만났던 거고 디자인 지원 사업도 있어요. 대박이야. 디자인 지원 사업도 2천만 원을 줘요. 패키지 바꾸라고. 안 할 이유가 없죠. 디자인 스튜디오랑 브랜드사, 제조사가 같이 매칭해서 우리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뽑아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제가 사랑하는 우리 프론트킷 홍민아 대표님과 손을 잡고 들어가서 리서치의 패키지 개선을 했죠.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친구들도 많고 사업하는 외국 친구들도 많은데 모두 놀래요. 왜 나라가 너의 사업을 도와? 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되게 유일무이한 지원 사업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지원 사업 헌터를 진짜 제일 싫어하는데 지원 사업 헌터 캐릭터로 남는 건 아니겠죠?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원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시간이 없어서요. 그거 행정 처리가 어렵잖아요. 그거 할 시간에 돈을 벌어야죠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너무 단호해? 아니 그거를 영업이익률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감독님? 진짜 10억 원어치를 해도 영업이익률 10%면 1억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원 사업은 1억을 준다고 하면은 한 달 바짝 내가 집중해서 1억을 받아서 투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잘 쓸 수 있는 거고 작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파워 J야. 이익률, 원가율,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카드 수수료 막 이런 거 다 막 0.0000 단위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투자를 못해. 아까워서. 플러스가 안 뜨면 광고비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크겠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메타 광고, 바이럴 광고 써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 사업을 쓰면 그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보통 마케팅 비용이 2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받았던 어떤 사업은 4천만 원을 다 마케팅에 쓰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쓰는데 우리가 제일 싫은 시행착오를 해도 되는 비용과 시간을 주는 거죠. 대신 이거지. 내가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내 사업을 더 잘 키운다라는 나와의 약속만 있으면 나는 헌터 아닌 거지. 정부 지원 사업할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필은 절대 안 됩니다. 남의 페이퍼를 뺏기거나 대신 써주거나는 안 돼요. 글러먹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딴 데다 쓰지 마세요. 하기로 한 데다 그냥 쓰세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증빙의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다 내놓으라고 단돌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지원 사업에 중독되지 말아라. 지원 사업이 지원과 사업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돕는 부스터예요. 내가 만약에 1,000억 매출의 회사를 만들려고 이걸 썼다면 이 작은 돈에 너무 막 중독돼가지고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 사업가가 사업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되지 말아라. 헌터가 되지 말아라.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왜 이걸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지원 사업에 대한 유튜브는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더 엄밀히 말해서 진짜 지원 사업 잘 쓰고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 안 해요. 정부 지원 사업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 진짜 웃긴 소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어요. 뭐 얼마 벌었어. 이게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 국세청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왜 공개하세요? 나? 전 사실 지원 사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이제는 지원 사업을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 연차가 되었고, 제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는 고벤처 포럼이라고 하는 아예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맡아서 하게 돼요. 거기는 완전 무료예요. 그냥 제가 시행착오 했던 거, 그런 것들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알리거든요. 지금 국내 경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탈출구는 전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체가 많이 생겨서 빨리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팁들을 과감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의미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의 실패와 성공 레슨러는 나중에 되게 고마워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해보시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백날 얘기한다고 안 하면 끝이요.